굿 티칭. 안녕하세요. 이유영입니다. 우리는 참여학습, 주도학습, 체험학습, 상호작용학습, 말하자면 참주체상이라는 그런 교수 방식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2번째죠. 지난 시간에는 교수가 학생한테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그런 걸 공부했고요. 오늘은 학생이 교수한테 물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안 들어주신 분은 71번째 지난 시간 걸 꼭 보시고 이걸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습자가 교수한테 묻는다.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손을 들고 뭘 물어보는 거죠. 이건 진정한 알매 접근할 수가 있다. 그렇죠. 모르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묻지 않으면 모른 채 지나가잖아요.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우리가 도로 운전하고 갈 때 이제 부부간에 그런 일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길을 잘 못 찾을 때 옆에 아내는 저에게 어디 차 세우고 좀 물어보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오기라고 그러나요? 계속 내 찾을 수 있어. 그러면서 같은 곳을 몇 번씩 돌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사실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묻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채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 하나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겠어요. 극히 일부분밖에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근데 질문을 해보면 굉장히 알아볼 게 많아요.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이 그림 자체에서 이렇게 뭐, 그럼 저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좀 산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이것도 물어볼 수 있죠? 그 둘이 어떤 관계냐, 뭐, 등등. 여기는 어디냐, 뭐, 이게 그림이냐, 사진이냐, 뭐, 물어볼 게 굉장히 많잖아요. 누가 그랬냐. 그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아는 거고,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눈으로 본 그림 그 자체밖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도 여기 있고, 호큰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그림의 작가라는 것도 알게 되고, 영국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 두 사람의 뭐 관계, 뭐 동성애자 이야기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물속의 남자가, 호큰이라는 이 작가의 연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1937년도 그때에 살았던 사람. 등등 이런 이 이야기를 대해서 질문함으로써 굉장히 많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호기심을 만들고 동기를 부여해 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내가 좀 더 알고 싶은 게 있다 그랬을 때 물어봐야죠. 우리가 전시장을 간다든지 또 어디 그 관광지를 갔을 때 뭘 물어보지 않고 들려주는 거 이상은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게 여행을 할 때, 패키지 여행할 때 가이드에게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덕분에 사실 우리 많이 알게 되죠. 그죠? 그런 질문 잘하는 사람만 있어도 여행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보면 이제 그 no question is smart. 질문 안 해도 중간은 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no question is stupid. 그러니까 질문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 때문에 교수가 질문하는데 대답 안 해. 본인도 교수에게 묻는 게 없어. 했을 때 이거 학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거죠. 그, 이게 꽤 오래전에 중앙일보에 난 기사인데 우리 한국 학생이 이제 그 미국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여기서 중퇴를 44%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56% 절반 약간 이상만 대개 그 졸업을 하고 나머지는 졸업하지 못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런 그 토론 못하는 거죠. 토론. 그리고 교수님에게 질문하지 않고 또 교수가 물어봐도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물론 언어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그런 방식이니까요. 이거 그림 보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질문을 여러분이 저한테 할 수 있다면 많은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접니다. 제가 지금 어디서 찍은 거냐? 언제 찍은 거냐?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기타 칠 줄 아느냐, 뭐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옴으로써 이 그림 한 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유익한 겁니다. 이건 뭘까요?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겠지만
질문을 해봄으로써 우리는 조금 더 근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병들을 쌓아놓은 겁니다. 병들을 쌓아서 이렇게 글씨같이 자기들 그 간판 대신 이걸 만들었는데, 뭐 맥주 회사 또는 와인 회사 같죠? 네, 제가 찍은 건데.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은 무엇이냐? 뭐 어떤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해치는 그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그림이 어느 한 그림의 부분 같은데 전체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그림의 부분이냐.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 그림의 한 부분이다. 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정반대잖아요. 사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 사람을 해치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렇게 질문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문, 배우고 물어보는 것이죠. 비판적인 관점에서 의문을 가지고 반문하는 것이 이게 다른 사람에게 신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근데 학습자라면 당연히 이걸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죠. 또 이것을 잘 받아주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울러서 같이 의문에 대한 답을 강구하다 보면 더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학 성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는 게 뭐고 내가 뭘 모르는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죠. 찔러봐야지 아는 겁니다. 질문을 어, 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질문을 해보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저 친구가 무엇을 알고 있다, 무엇을 모르는지 그걸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의 경우에 본인이 질문을 함으로써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정리를 하게 돼서 그 모르는 부분, 그것을 이제 비로소 공부하고 탐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질문하는 사람과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그 메시지에 대한 이해가 넓이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뭔가 지시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질문하지 않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싶은 거, 궁금한 걸 알아봄으로써 메시지 내용, 상대방이 나한테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근데 직장에서도 상사가 뭔가 지시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되게 일을 잘 못해요. 그보다는 자세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서 꼬치꼬치 물어보는 사람, 꼬치꼬치 물어보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죠. 왜? 오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물음 같은 거, 피드백을 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보면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한, 이해한 대로 그 일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최초에 지시한 사람, 의도한 사람의 생각하고는 굉장히 어긋날 수가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 27년 만을 해봤는데,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질문에 대한 습관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그 오류가 있잖아요. 이런 오류를 줄이면 굉장히 일이 성과가 높고요. 또 공부하는 사람이랑 공부도 훨씬 더 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질문이라는 것은 해답이 뭐다를 찾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나가서 답을 찾게 자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계속 질문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학생들이 뭔가 질문해 왔을 때 나쁜 질문은 없어요. 극히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쓸데없는 질문이라는 건 없는 것이죠. 그 질문을 잘 받아주시는 거죠. 또 이런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최선의 답, 최종적인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깔때기 질문이죠. 깔때기에 많은 걸 집어넣고 계속 짜면, 믹서기를 짜면 맨 밑에는 엑기스가 내려오잖아요. 정말 최종적인 알맹이를, 본질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스무고개 아니겠습니까? 이런 스무고개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이제 스무고개를 해보면 마지막 답을 찾아내는데 그런 질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공부하는 방식은 이런 과정 다 생략하고 답을 외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색하지 않는 수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거죠. 자, 질문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질문이 있다고 하면 일단 수업을 멈추면서 그 학생에게 굉장히 격려를 해줘. 그리고 질문해 줬을 때 그 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좋은 질문이다 하면서 그 학생이 물어봤던 거에다가 제가 좀 더해 주고 싶은 것을 더 붙여서 그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는 것이죠. 아주 그 수업의 활기를 불어일으킵니다. 다른 친구가 질문할 때 다른 학생들이 굉장히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수업은 좀 더 당돌하게 질문하고 쿨하게 대답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강의를 드시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많이 물어보시고 학생들도 많이 물어봐야지 이 수업이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수에게 학생이 질문하는 것이 어떤 그 유익이 있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굿 티칭.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